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저번 주서부터 이제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일단은 이번 주는 2270선에 720선까지 지수의 하방 압력과 환율 불안으로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다 맞췄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에 저는 다 푸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은 다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음 주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반대 매매가 좀 물량 소화가 돼서 2190선에 700선 정도로 좀 반등하지 않겠냐.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가 살짝 기반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일부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2130, 40 고기가 이제는 사실상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2차 바닥. 2차 바닥입니다. 저번 6월달 게 1차 바닥이고 어쨌든 얘가 진저점은 맞아요. 이제 그 밑으로 더 찍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립세션 저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이제 만약 풋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12월 풋, 1월 풋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한번 또 바닥으로 한번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흥국들은 12월 정도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경기 침체인데 이제 선언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저는 대부분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12월 1월로 보고 있어요. 한국은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 열의 일곱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격 이제 시황으로 들어가자면 일단 미국 증시가 영국 영란은행의 이제 국채 미입과 양적 긴축 시행 연기 등의 좀 충격을 받아서 달러가 약세도 보이고 또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해서 강세를 보였다가도 또 유로존 경기 침체가 임박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또 하락도 했었죠. 그래서 아주 그냥 혼조세에다가 막 롤러코스터의 이제 장이었는데 어쨌든 미 증시가 달러 약세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 기업들의 이런 약재성 재료들이 나와서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재부각됐다는 게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또 특히 독일의 CPI가 10%가 넘었다는 거 1952년 이후에 70년 만이죠. 야, 이거 70년 만이면 진짜 오랜만인데 독일이 10%가 넘었다는 건 큰 뉴스는 뉴스입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 불안을 향후 유럽을 야기시킬 만한 소재거리다. 여기에 푸틴의 이제 전쟁 또 확산 이슈, 이 동원령 이런 소재거리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국은 증시안정펀드 재가동한다, 공매도 금지안을 논의한다 했다가 말았다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비춰져서 투자 심리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유치된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다시 추가로 올려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일단 아까 말한 반대 매매가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잠시 데드캣 바운스 정도의 일시적인 반등은 있어 보이기는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번 주의 내용을 보자면 영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먼저 정부 재정 예산안에 보수당 애들이 밀어붙였죠. 감세안을. 근데 이게 그 전에 정보가 누출 의혹이 있어서 파운드 폭락세를 이 증권사 투기 헤지펀드사들이 촉발시켰다는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마 당국이 수사할 텐데 이 5대2 자산운용사 등 이런 펀드사들이 영국 정부가 감세 정책 발표하기 직전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미 수익을 올렸어요. 이런 뉴스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고 영국이 좀 흔들렸죠. 그래서 영국의 10년물 금리도 지금 막 한 30bp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에. 이게 큰 겁니다. 아주. 30bp가 이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이런 또 영국 국제 시장의 투매 현상 이거 그다음에 또 이런 최대 폭의 이제 이런 등락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영국의 금융 시장이 옛날보다는 견고하지가 않다는 거죠. 신흥국처럼 지금 얘네도 불안정한 시스템을 노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익스포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향후 유럽존 영국은 유럽이 아니죠. 이 비유로존인 영국도
이제 흔들리고, 독일의 CPA도 영향을 또 받아서 독일도 또 러시아의 가스 노출 노드스트림 또 문제도 있어가지고 아마 다 유럽 전체가 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즉 글로벌 주식이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떨어진 만큼의 일시적인 잠깐의 반등만 있을 뿐, 다시 저는 또 약세장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약세장 평균이 보통 290일이에요. 보통 9개월이니까 여러분들은 내년 2월까지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요 시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채권 시장 대학살하고 1994년에 앨런 그리스펀 재임 당시에 요 미국의 채권 시장을 비롯한 금융 시장이 큰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었어요. 뭐 대단한 큰 사례는 아닌데 하여튼 1년 동안에 금리를 300bp 올려가지고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채권 가격이 폭락했고 금리가 급등해서 그때 당시 골드만삭스가 손실을 입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터가 파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약간 좀 억지로 우기점에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영국의 감세 정책에 따른 파운드 폭락은 달러를 더 끌어올려 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킬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잠깐 멈춘 거지 지금 약달러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통합수합 실패 리스크로 저는 지금 일부 증권사들은 1,500원까지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환율을. 뭐 내가 뭐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1,450원이 깨지면은 지금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즉 중국으로 따지면 7.5위안 정도? 쟤네들 7.5위안 깨지면 우리나라는 갈 수밖에 없어요. 1,450원. 그렇게 비중이 이제 상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약해서 깨져서 먼저 갈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자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있고, 뭐 어쨌든 영국의 이 국채 매입 조치에 연준이 피벗 가능성도 재구상할 수도 있다는 일부 투자 은행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CPI로 봤을 때는 조금 피벗 태세 전환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부족이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11일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75bp를 안 할 수도 있지만 50bp는 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 한 번 더 해가지고 450bp 할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425bp.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 2월에 없는 거. 그게 두 번째 확률이에요. 그 정도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려서 지금 시장이 세계 시장이 소화하지 못한다는 말도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스탑엔 정책을 할 수는 또 하기도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연준한테 달린 거고, 미국의 헤지펀드 레이 델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금리 시장 불안을 야기한 리즈 트러스 내각은 오래 못 갈 거다. 그 감세하는 무능하고 지금 시국상 맞지가 않다. 그리고 전 세계 수요가 충분치 않은 통화로 너무 많은 부채를 찍어내는 저는 신흥국 같은 행위를 해서 그 트러스 총리 내각이 얼마큼 가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죠. 내가 봐도 그래요. 지금 감세 정책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지금 트렌드에는 맞지 않고 좀 있다가 마지막에 써먹는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은 태세 전환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먼저 CPI부터 잡는 게 순서인 게 맞습니다. 그 트러스 총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독일 이제 이 CPI도 이제 아까 얘기한처럼 1.9% 상승해서 전월리 대비 지금 10%, 그러니까 저번에 8.9%에서 이제 10%는 그러니까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근데 이제 미국은 실업 청구 건수가 20만 건이 안 나왔어요. 19만 대 나왔고 실업률은 3.8%고 GDP가 3분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미활동 경제연구소가 이제 인정하면은 3분기 GDP는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럼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자꾸 저 새끼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 스탠스가 그래도 저는 연말까지는 유지하지 않겠냐, 이 긴축을. 아직 여기서 태세 전환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좀 그냥 주가가 좀 망가져도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본론은 끝났고,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지수를 갖고 나왔어요. 빅스 지수, 캐페 지수, 존켈레 지수. 일명 빅스 지수는 변동성 공포 지수고, 캐페 지수는 경기 조정 지수라고 하고, 존켈레 지수는 이제 투자 비중 지수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제 소개 이제 하자면 로버트 이 웨일 교수가 빅스 지수로 이걸로 아마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S&P 500 지수 만기가 23일보다는 길고 37일보다는 작은 콜 옵션과 풋 옵션의 변동값을 현재 기준으로 만기가 짧은 것과 긴 것 사이에 가중 변동치 시그마 1, 2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루트 값 씌워가지고 거기에 시간 변수 짧은 만기일, 긴 만기일, 30일 만기일, 1년 만기일 4개를 분단위를 평탄화시켜서 입력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여기는 안 적었는데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빅스가 100 곱하기 루트 시그마 1의 자승, 시그마 2의 자승인데 거기에 t를 이제 붙여서 그 안에 단기 만기일, 장기 만기일 분모로 두고 위에다가는 30일 만기일, 장기 만기일 두고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 다시 곱하기 장기 만기일분에 360을 만기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100 곱하기 루트 시그마 1의 자승의 t 더하기 시그마 2의 자승의 t2를 다시 곱하기 n 30분의 n 365 뭐 그런 식일 겁니다. 아마. 물론 밑에는 저게 들어갑니다. 그 시그마 1에는 단기 만기일, 장기 만기일, 그 다음에 30일 만기일, 장기 만기일 그게 좀 달라요. 그걸 곱한 거라고요, 결국은. 시그마 1하고 2는 더한 거고, 그걸 루트 씌운 거예요. 공식 찾아보세요.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다음 경기 조정 주가, 왜냐면 이 이제 변동성이 뭐냐면, 변동성 지수가, 이게 커지면은 S&P 500 지수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급작할 때, 발작할 때를 알려주려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지수, 만약에 사두면은 이제 6배, 7배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전에 사놔야 되겠죠? 떨어지기 전에. 자,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는 경기 조정 지수 돼가지고 일명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래. 캐피 지수라고 해가지고 로버트 실러 교수가 얘도 이걸로 노벨상을 탔는데 S&P 500 지수와 주당 순위 10년치 평균값으로 산출하는 주식 가치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40년간 평균 실러 PR이 16배, 17배고 지금 150년 동안 대략 25배를 넘어선 적이 딱 3번 있었어요. 1929년 대공황 때 32배, 그다음 닷컴업을 때 44배, 그 다음에 무역전쟁 때 그때 한번 37배, 그리고 지금은 현재 27배에 있어요. 실러, 로버트 실러 지수 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존 켈레 지수. 이건 뭐냐면 파산하지 않고 최적의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투자 비중을 정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투자 비용 1,000만 원은 P 주가 상승 확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주가 상승 확률을 뺀 거를 다시 R로 손익비로 나눈 거. 손익비는 예상이익을 예상 손실로 나눈 거를 손익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상 손실 대비 예상 이익. 이걸 손익비라는데 이걸 R을 나눈 거다 이거예요. 주가 상승 확률을. 그래서 F는 P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P를 R로 나누는 거예요. 치면 나옵니다. 존 켈리 지수. 그래서 어쨌든 이 연준의 단기 금리 관여는 유동성 부족으로 공황이 왔던 사례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개입을 허용해도 되는데 그 묵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장기 금리 관여는 저는 집주 채권을 매입 매각하는 거는 자유경쟁 시장주의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공황을 막아야 되니까 빨리 단기 금리는 개입하는 건 맞는데 장기 금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십시오. 이게 실물 경제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론 경제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금지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